수면 마취라는 말은 엄격히 따지면은 틀린 말입니다. 치과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도 정확히 용어를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민재홍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는 치과 공포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과거에 안 좋은 좀 아팠던 치료 때문에 생긴 치과 공포증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 스태프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환자분들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시면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핵심이 실제로 안 아픈 거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아픈 거에는 실제로 마취가 덜 되거나 뭔가 진료가 아픈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취를 하면은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정말 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환자분들께 진료를 하면서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몰라서 생기는 그런 미지에 대한 공포증,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증 같은 경우는 일단 상담할 때 진료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모든 게 충분히 오케이가 되시면 이제 진료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진료 과정 중에서도 하나하나 뭐 물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 놀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진료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생긴 공포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면 마취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치과 수면 마취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저희 병원에도 찾아오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수면 마취라는 말은 엄격히 따지면은 틀린 말입니다. 치과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도 정확히 용어를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면 마취랑은 완전히 다른 게 이유가 뭐냐면, 치과에서는 계속 이제 치료를 할 때 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숨이 막히면 안 되고 구강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재우는 그런 보통 경험하신 그런 전신 마취, 수면 마취와는 조금 다릅니다. 의식이 있는 안에서 진정을 한다고 해서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하고요. 그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환자분들이 이제 수면 마취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하시니까 제가 수면 마취 의식화 진정법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어떤 식이냐면요, 환자분이 의식화 진정법을 하시면 의식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좀 하는데요,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신체의 신호를 이렇게 계측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저희 병원에 있는 실제로 수면 마취를 할 때 사용을 하는 신체 신호 계측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뭐 당연히 심박수, 산소 포화도 등등이 나오고요. 수면 마취를 할 때는 보통 대부분 미다졸람 계열의 수면 마취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 병원에는 그거에서 조금 더 이제 응용이 된 다른 약제를 사용합니다. 훨씬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고 마취가 풀릴 때도 훨씬 기분이 좋게 빠르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사용하는데요. 그 약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어쨌든 저희 병원은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빠른 그런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면 마취를 할 때는 금식을 4시간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 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정석대로 하는 진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4시간 정도 금식을 하면 되고, 사실 물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제 정맥으로 이제 약제를 이제 넣게 되거든요. 라인을 잡는다고 하죠. 라인을 잡고 수액을 맞으면서 약제를 넣으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광경이거든요. 다른 이제 원장님이시고 이렇게 옆에서 약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바이탈,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인지 시간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약제를 얼마 썼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면 마취를 하면서 진료를 하면 됩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 가장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공황장애 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치과 공포증이라기보다는 치과 치료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수면 마취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처음 진단을 할 때 굉장히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과 이야기를 해서 수면 마취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평생 우리가 수면 마취에 이렇게 기댈 수 없는 거잖아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을 때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려고 있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치과 병원입니다. 잠실동에서는 하나뿐인 이제 치과 병원이고요. 치과에는 치과 의원과 병원으로 나뉘는데, 치과 병원은 전국에 개원된 치과 의료기관 중에 약 1.5%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되는 게 막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뭐랄까 까다로운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이제 구청에 심사를 받아서 허가가 나오면 치과 병원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그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한 거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치과 진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수면 마취가 되겠죠. 수면 마취 같은 경우는 의사와 환자분이 정확히 상담을 해가지고 딱 정확한 필요한 경우에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로 치료한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초록색 부분을 보면 여기 뿌리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충치나 치아 깨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밀도가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뿌리만 남아 있다는 거는 이미 충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신경은 다 죽었고 머리 부분이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충치가 신경관까지 닿아서 신경이 죽는 과정에서 굉장한 고통을 이제 동반을 하거든요. 이 환자분은 그거를 이제 한번 지나간 거죠. 몇 년 전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 머리 부분이 이제 부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아 머리가 부러진 경우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가 필요한지는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여기 뿌리만 남은 경우는 당연히 딱 봐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하셨고 치과 공포증 중에서도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공황장애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셨었거든요. 신경치료도 받았고 크라운 치료도 받았는데 최근에 공황장애가 생기면서 코를 덮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 하셨고 약간 호흡곤란을 느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수면 마취를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자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당일에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3D CT 사진상에서 저희가 분석을 한 거고요.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각도는 이쪽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치조골 폭이나 깊이가 되게 좋은 편이었고요. 이게 10mm가 넘거든요. 이 엑스레이 보는 법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촬영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심는다고 하면은 사실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수면 마취 안 하시더라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마취하고 진료하면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환자분께서 공황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수면 마취를 하기로 했고요. 위쪽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뿌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밀도가 떨어지면 검은색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염증 때문에 치조골이 녹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로 식립을 했는데 위에는 삼각동 거상술이라는 방법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가 의식화 진정법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T로 분석을 했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치아랑 이렇게 꼭 완전히 가지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가 뼈의 라인인데요. 뼈의 라인보다 한 2-3mm 깊게 식립하면 제일 좋은 위치에 식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식립이 되었고 이렇게 식립이 된 다음에는 2에서 3개월 후에 머리 부분을 이렇게 본떠가지고 만들면은 바로 기능적으로도 아주 바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쪽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치조골 소실이 많다 보니까 요 하얀 부분 여기만 사실은 뼈거든요. 여기는 거의 1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성공을 하려면 초기 고정력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힘이 있고 그거를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1mm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3개월을 기다리고요. 3개월 기다리면 여기는 원래 뼈가 있던 자리잖아요. 이렇게 차면 100% 차오르는 겁니다. 100점. 근데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요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7-80점 정도는 차오릅니다. 그러면 뼈의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그때 상악동 거상술 및 뼈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의식화 진정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보면 이렇게 수면 마취 이렇게 세트거든요. 뭐 약재 보관함이라든지 바늘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정교한 장비로 신체 데이터나 이런 걸 측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진료를 한다면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고 생각보다 우리 몸에 주는 데미지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지만 정확한 상황, 적응증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저희 병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의식화 진정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과 정말 깊은 그런 상담, 상세한 설명,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가 블로그를 한 10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이버에서 민지용 치과 의사를 검색해 보시고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서류 이웃을 신청하시면 약 1000여 개의 치과 상식이나 치과 치료 사례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민지용 치과 의사 블로그 이웃도 신청해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도 앞으로 더 유익한 치과 상식, 치과 진료 이야기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치과의사 민재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